저에게 할머니는 부모님보다 더 부모 같은 분이셨어요. 언제나 제 편이셨고, 저를 품 안의 자식처럼 키우신 분도 할머니셨죠. 그런 이유로 엄마 아빠와 갈등하실 때도 많았어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이가 잘못한 거잖아요. 왜 쓸데없는 소리로 애 기죽이지 마라. 어머니, 친구를 밀쳤다니까요? 그 애가 먼저 놀렸다잖아. 그래도 밀치는 건 잘못한 거죠. 내가 가르쳤다. 예? 내가 누가 괴롭히면 무조건 밀치고 보라고 가르쳤다. 됐냐? 어머니! 어릴 때는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었어요. 저는 엄마가 낳은 딸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할머니한테 꼼짝을 못할까 싶기도 하고, 덕분에 할머니 품에 숨으면 모든 게 해결되니 어린 마음에 좋긴 했죠. 그러면서도 엄마 눈치는 보여서 슬쩍 엄마한테 안기면서 그런 적도 있어요. 엄마, 아직도 내가 미워? 엄마가 우리 딸이 왜 미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받아들여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럼 내가 잘못했어. 정말? 그럼 내일 가서 친구한테 사과할 거야? 근데 나만 해야 돼? 네가 먼저 해주면 그 친구도 할 거야. 왜 내가 먼저 해야 돼? 그래도 먼저 밀친 건 너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아? 걔가 막 울어버려서 미안하긴 해. 그래,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좋은 거야. 좋은 거라고? 그럼 착한 사람이라서 미안한 거거든. 결국 엄마 말대로 친구에게 사과했더니 그 친구도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상황은 잘 마무리되었죠. 물론 이 얘기를 들은 할머니는 또 엄마에게 노발대발하셨어요. 뭐? 사과를 하게 했다고? 내 손녀한테 먼저 머리를 숙이게 했다고? 어머니, 서로 사과하고 좋게 끝났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되긴 뭐가 돼? 기가 차서 정말. 할머니는 한순간도 제 기가 눌리게 두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덕분에 저는 말괄량이로 자라서 할머니 앞에서는 하염없이 아기 같은 손녀로, 엄마 앞에서는 또 영리하게 구는 딸로 자랐죠. 그런데 제 정체를 알게 된 건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 중 하나였어요. 초등학교에 한창 다니고 있을 때 엄마가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계셔서 견딜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새엄마가 집에 들어왔어요. 안녕? 이제부터는 내가 네 엄마야. 우리 잘 지내보자. 그러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 눈빛이 너무 매서워 보여서 손을 잡지 않았어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저를 끌어안으며 말씀하셨죠. 천천히 하자. 애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니? 네, 어머니. 저도 잘 알죠.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를 대하는데도 어린애의 본능이었을까요? 어딘가 깨름칙한 게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할머니도 집에 안 계시고 새엄마와 일하는 사람들만 집에 있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해야 했지만 귀찮아서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새엄마가 노크도 없이 제 방에 불쑥 들어와서는 컴퓨터 코드를 뽑아버린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집에서 그 누구도 제가 하는 일을 그런 식으로 방해한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뭐예요? 아직 새엄마 소리도 잘 나오지 않던 때였어요. 반항심에 그렇게 물었는데 갑자기 손이 날아와 내 머리통을 세게 치고 지나갔어요. 얼얼한 충격과 함께 새엄마를 보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저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입 다무는 게 좋을 거야. 이 집 친딸도 아니면서 지금껏 공주 대접받고 자랐지? 이제부터는 네 신분이 뭔지 알려줄게. 네? 숙제해. 네가 할 일을 안 하면 나만 욕먹잖아. 당장 하라고.
누군가 제 몸에 손을 댄 것도 충격인데 내가 이 집 친딸이 아니라는 새엄마의 말은 더더욱 충격이었어요. 그날 저녁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왜? 밥이 맛이 없어? 다른 거 해줄까? 그런데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새엄마가 그러시는 겁니다. 어머니, 이제 나이도 있는데 편식은 하지 말아야죠. 뭐? 그렇잖아요. 너무 어머니께서 품에 싸고 도시니까 애가 해야 할 일도 제때 안 하고. 그러나 새엄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내가 내 새끼 품에 싸고 돈다는데 감히 간섭을 해? 새엄마는 당황한 듯 말을 얼버무렸어요. 어머니, 제 말은 이제 제가 엄마니까. 네가 엄마? 내가 언제 너더러 애엄마 노릇 하라든? 내 아들이 좋다고 해서 재혼한 거니까 내 아들 마누라 노릇이나 해. 내 소녀는 내가 키우니까. 새엄마는 마지못해 대답하는 눈치였어요. 네, 어머니. 그날 이후 새엄마는 은근히 저에게 눈치를 줬지만 지난날처럼 함부로 대하진 못했어요. 물론 이미 저는 제가 할머니의 친손녀도 엄마 아빠의 친딸도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안뒤었지만요. 그때부터 저는 좀 달라졌어요. 여전히 할머니에게 의존하는 소녀였지만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기 시작했죠. 할머니한테 학원도 끊어달라고 했어요. 새엄마와 둘이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 나름의 꾀이기도 했죠. 그때부터 공부에 매진했더니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할머니도 그런 저를 더 기특해 하셨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엄마 떠나고 나니 철이 들었나? 공부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그런가 봐.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의대 가고 싶어. 의대? 응. 엄마 아플 때 못 고쳐준 것도 아쉽고 할머니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어디 아플 수도 있잖아. 내가 고쳐줄 거야. 그래서 할머니랑 천년만년 같이 살 거야. 아이고, 아유 내가 그지. 할머니는 제가 고등학생일 때도 아이를 대하듯 저를 토닥여주시곤 했어요. 그래서 어쩔 땐 내가 이 집 친자식이 아니라는 건 새엄마의 이간질이 아닐까 싶기도 했죠. 그러나 저를 확신에 찬 눈빛으로 홀대하는 새엄마를 볼 때마다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래도 할머니의 사랑 덕분에 저는 부산대 의대에 합격했어요. 제가 의대에 합격한 날 할머니가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사실 그즘 아빠가 많이 아프셨거든요. 아빠는 사업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특히 새엄마랑 재혼하신 뒤로는 저랑 교류가 많지 않았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쓰러지셨는데 그때부터 깨어나지 못하고 혼수 상태로 병원에 계셨어요. 그렇다 보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저는 많이 심란했죠. 할머니는 그 상황에서도 아빠 병원은 새엄마가 지키게 하신 뒤 늘 제 옆에 계셨어요. 넌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해. 아빠도 그걸 원할 거야. 그러다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사업에만 너무 몰두하더라니. 네 엄마 보내고 일만 하느라 건강도 안 챙기는 것 같더라고. 새엄마랑 재혼도 했으면서. 사실 네 새엄마가 거짓말을 했었어. 응? 네 아빠가 네 엄마 보내고 많이 외로웠던 모양이야. 회사 직원이었던 새엄마랑 하룻밤을 보냈던 모양인데 애가 생겼다고 했었거든. 뭐? 그래서 급한 대로 집에 들이긴 했는데 유산이 됐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이상해서 내가 산부인과에 데려가서 확인해 보니 유산은 무슨. 애초에 임신한 적도 없었더라고. 근데도 받아준 거야? 어쩌겠어. 이미 아빠랑 혼인신고까지 다 마쳤는데.
네 아빠도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 그냥 받아들이고 살겠다고 하더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래서 새엄마가 결국 나에 대해서도 더는 간섭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한테 손을 대고 제가 친딸이 아니라는 걸 밝혔을 때만 해도 저를 가만두지 않을 기세였거든요. 자기도 거짓말을 해서 이 집에 들어온 걸 들켰을 테니 할머니 눈밖에 나는 일을 더 할 순 없었겠죠. 실제로 새엄마는 할머니의 말을 꽤 잘 따랐어요. 아빠 병실을 지키라고 하니 두말 없이 짐을 챙겨서 병원으로 가더라고요. 아빠가 아픈 건 슬펐지만 새엄마가 없는 집은 너무나 편안했어요. 마치 그간 답답하게 끼어 있었던 습기 가득한 안개가 사라진 것 같달까요? 그러나 그 시간만큼 아빠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었죠. 걱정 속에서 수능 시험을 치렀는데 다행히 결과가 좋았어요. 그러나 대학 입학을 앞둔 어느 날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기쁨 속에서 제 입학 선물을 준비하던 할머니의 얼굴에도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죠. 하필 아빠의 장례 마지막 날이 입학식과 겹쳤어요. 전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남은 절차는 어른들이 하면 되니까 너는 입학식 가. 할머니, 그래도 어떻게 그래. 이제 화장하고 앉기만 하면 돼. 할머니랑 새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걱정 말고 가서 입학해. 첫날인데 무조건 가야지. 나 혼자 가서 뭐하게. 나도 그냥 가족들이랑 있을래. 너는 네 일 해야지. 의사 된다며. 첫날부터 학교에 안 가면 되겠어? 할머니는 계속해서 제 등을 떠미셨고 저도 입학식에 가야 하나 생각하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저더러 계속 집에 가라고 하셨지만 아빠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마지막 밤은 아빠 곁에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잠을 깨우려 화장실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고 있을 때였죠. 친딸도 아닌 주제에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켜야 하지 않니?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화장실 안에서 새엄마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문이 닫힌 칸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요란한 방귀를 뀌더니 또 저에게 그랬어요. 아니, 그렇잖아. 키워주신 데에 감사하지도 않아? 그 정도의 감사도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인 건데. 그러면서 또 요란하게 방귀를 뀌는 겁니다. 추잡해서 더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저는 몸서리를 치며 화장실을 나왔어요. 그런데 화장실 앞에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할머니, 저게 지금 뭐라는 거니? 할머니, 그게... 너 쟤한테 늘 저런 소리 듣고 있었어? 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때였어요.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새엄마가 나오더라고요. 어머, 어머니도 다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손을 닦는 겁니다. 어머니, 왜요? 애도 진실은 알아야죠. 친자식도 아닌데 입양해서 키워줬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얌전히 살아야 하는 건데 어머니가 해도 너무하게 버릇을 잘못 들이셨더라고요. 할머니는 분노에 찬 얼굴로 새엄마에게 다가갔어요. 감히 내 손녀한테 뭐라고 했어? 어머니가 그렇게 눈 부릅뜬다고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아요? 뭐야? 어머니 아들 같잖아요. 이제 재산 다 내 거라고요. 모르시겠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왜요? 나 그 사람 법적인 아내잖아요. 상속인이라고요. 새엄마는 할머니한테 눈을 부릅뜨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어머니도 내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나한테 잘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내가 진짜 그간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렇게 그이가 빨리 갈 줄 알았으면
쟤도 파양부터 하는 건데. 아깝다.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는 집게 손가락 끝으로 이마를 밀치며 말했어요. 너 이제 할머니 믿고 그만 까불어. 이제부터는 주제 파악 똑바로 해야 한다. 알겠니? 그 눈빛이 어찌나 못됐던지 할 말을 잃고 말았죠. 할머니는 그 일로 충격을 받아 쓰러지셨고 저는 입학식에 가는 대신 할머니의 곁을 지켰어요. 그러나 정신을 차린 할머니는 이제라도 저더러 입학식에 가라고 하셨죠. 사실 학교 근처에 이미 오피스텔도 얻어둔 상태였거든요. 입학식 날부터는 자취하면서 공부에 매진할 생각이었는데 모든 일이 꼬인 상태였어요. 얼른 가.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너 의사 돼야지. 어떻게 할머니를 두고 가. 새엄마가 저렇게 나오는데. 넌 내가 지켜. 내가 저 불려시 하나 못 다룰까봐. 걱정하지 말고 너 가서 네 공부해. 좀 있으면 김 집사가 와서 돌봐줄 거야. 정말이지? 아유, 당연하지. 네 새엄마가 날고 기어봤자 내 밑이야. 그 집이 왜 걔집이니? 내 집이지. 걱정하지 말고 넌 가서 공부해. 할머니,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야 돼. 알겠지? 이름 무슨.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래도.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고 출발하기 전 할머니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어요. 넌 누가 뭐래도 내 손녀야. 알겠지? 저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던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힘껏 끄덕였고 그렇게 학교로 출발했어요. 입학식은 끝난 뒤였지만 바로 학교 생활에 돌입했죠. 그렇게 한참 학교에 적응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할머니랑 연락이 잘 안 됐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뭔가 좀 이상하긴 했는데 김 집사님한테 연락하면 할머니는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정말 잘 지내고 계세요? 근데 왜 연락이 안 되지? 요즘 피곤하다고 자주 주무세요. 아들도 보내셨으니 더 힘드시지 않겠어요? 거기다 아가씨까지 나가시니 더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가씨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계신 것 같으니까. 아가씨는 공부에 매진하세요. 왕 사모님이 바라시는 건 그거 하나예요. 네,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좀 주세요. 걱정돼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머니를 모시는 집사를 통해서라도 연락하고 나면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시간이 나기에 바로 집으로 갔어요. 새엄마 볼 생각을 하면 솔직히 불편했지만 그래도 우리 할머니가 왕이었던 집안 분위기가 뭐 얼마나 바뀌어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집에 할머니가 안 계셨어요. 저를 본 집사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가씨. 할머니, 어디 있어요? 그게... 할머니 방은 또 왜 저러고요? 왜 할머니 방이 골프 연습실이 돼 있어요? 할머니 방에 갔는데 그 안이 실내 골프 연습장처럼 바뀌어 있더라고요. 황당해서 나왔는데 집사님과 딱 마주쳤던 거죠. 집사님은 말을 계속 얼버무렸어요.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우리 할머니 어디 있어요? 아가씨, 그게 사모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제 이 집안 살림은 사모님이 다 맡아서 하고 계셔서. 그래서 나더러 그 여자 말을 잘 듣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용돈이랑 대학 등록금이라도 제때 받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할머니 어딨냐고요? 집사님이 난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경고했어요. 내가 경찰에 신고해야 바른 대로 말할 거예요? 아가씨, 그러지 마세요. 그랬다가는 사모님이 화내실 거예요. 우리 할머니 어딨냐고요?
저는 집사를 닥달해 할머니가 계신 곳을 알아냈어요. 할머니가 외딴 데 있는 사설 요양병원에 계시더라고요. 정말 기가 찼어요. 내가 없는 사이 새엄마가 할머니 방도 골프 연습실로 바꿔버리고 우리 할머니를 고려장하듯 시골 외딴 사설 요양병원에 갖다 버린 거예요. 기가 차더라고요. 제가 할머니의 친손녀가 아니라는 건 확실히 확인한 뒤였어요. 대학에 온 뒤 할머니와 저 사이에 친자검사를 했는데 불일치로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할머니 말씀대로 저는 할머니의 소녀였어요. 행여 입양하라고 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입양아인 내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의대에 입학하기까지 할머니는 모든 헌신을 해주신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내 친할머니가 아니면 누가 할머니겠어요? 저는 할머니를 구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있다는 사설 요양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 곁에 웬 귀부인이 있는 겁니다. 할머니, 오늘 강아지 왔어? 여긴 어떻게 알고? 할머니! 제가 할머니 품에 안기자 갑자기 귀부인이 눈물을 터뜨리는 겁니다. 놀라서 귀부인을 보는데 귀부인이 저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잘 컸구나. 고맙다. 정말 고마워.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웠는데 할머니도 저를 보면서 안심하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귀부인의 품에 한참을 안겨 있었죠.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딱 마주보는데 저도 모르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상하게 낯이 익었어요. 귀부인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내가 누군지 알겠니? 설마 네가 입양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고 들었어. 못된 새엄마 때문에 알게 됐다지? 귀부인이 저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더라고요. 그저 할머니를 구출하러 갔던 저에겐 역대급 반전이었죠. 맞아. 내가 네 친엄마야. 네? 하지만 친엄마가 왜 우리 할머니랑 있어요? 네가 입양된 건 언제 알게 됐어? 새엄마가 집에 들어오고 얼마 안 돼서요. 저더러 넌 이 집 친자가 아니니까 얌전히 살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왜 할머니한테 말을 안 했어? 나도 충격이기도 했고 그때는 반신반의했으니까. 진즉에 알았으면 내가 그걸 내 집에 안 두는 건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할머니, 대체 이게 다 무슨 상황이야? 새엄마가 할머니를 여기 보낸 건 알겠는데 왜 친엄마가 여기 있는지는 내가 설명할게. 친엄마가 제 손을 토닥이셨어요. 너로선 황당할 거야. 알아. 우리 할머니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하신 건데요? 저도 할머니랑 연락이 안 되던 차였는데 집사 말로는 할머니가 휴대전화도 뺏긴 채 요양병원에 사실상 버려졌다고 했단 말이에요. 맞아. 그랬는데 할머니가 내 번호를 달달 외우고 계셨나 봐. 네? 물론 네 번호도 외우고 계셨는데 너보다는 나한테 연락하는 게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지. 또 네가 이 사실을 알면 상처받을까 봐 걱정도 하셨고. 할머니랑 연락을 하고 계셨어요? 그럼 나랑은 왜 연락 안 했어요? 그게 내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 그럼 할머니랑은 어떻게 연락했는데요? 할머니랑은 계속 연락하고 있었지.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소리까지 쳤던 것 같아요. 친엄마가 미안해 하더라고요.
네가 이 집 딸로 잘 살고 있다고 알고 있었어. 그래서 할머니랑만 연락을 주고받았던 거야. 새엄마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던 거 맞잖아.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을 때는 걱정이 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아빠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니까 네가 이 집 손녀로 온전히 사는 게 더 맞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한테는 끝까지 연락 안 할 생각이었어요? 네가 끝까지 입양 사실을 몰랐다면 그랬을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왜 입양된 건데요? 일이 너무 많았어. 그게 대체 뭐냐고요? 아가, 진정해. 너희 친엄마도 정말 힘든 상황이 있었어. 제가 계속해서 친엄마를 몰아세우자 할머니가 저를 말리더라고요. 할머니, 황당하잖아. 나는 내가 할머니 친손녀가 아니라는 걸 안 순간부터 늘 불안했단 말이야. 나는 왜 입양된 걸까? 내 친부모는 살아는 있는 걸까? 솔직히 살아있을 거란 생각을 아예 못했어. 할머니랑 엄마 아빠가 나를 진짜 친자식처럼 잘 키워줬으니까. 아마 내 친부모가 없어서 불쌍해서 더 그랬겠다 생각했다고. 네 친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네 친할머니랑 내가 아주 친한 사이였어. 어? 고향 친구이기도 했고 둘 다 잘 사는 집 딸들이라 통하는 게 많았지. 할머니가 친엄마를 보더라고요. 할머니 말씀이 맞아. 엄마들끼리 친하셔서 집안끼리 왕래를 자주 했었어. 그 정도로 잘 살았는데 날 입양 보냈다고요? 내가 가난했던 네 친아빠랑 사랑에 빠졌거든. 집 나가서 몰래 널 낳았는데 네 친아빠가 막상 널 낳고 나니 책임질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고. 네? 뭐 그런 인간이...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널 키우기 위해선 자존심 굽히고 친정으로 돌아와야 했는데 몇 달 만에 돌아온 친정이 풍비박산이 나 있었던 거야. 내가 집 나가고 엄마는 쓰러져 돌아가셨고 아빠도 충격에 여파였는지 결국 알아놓으셔서 회사도 도산 직전이고 나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널 키울 여력이 없었어. 그래서 네 친아빠한테 연락해서 몇 년만이라도 널 좀 맡아달라고 했어. 내가 어떻게든 양육비는 주겠다. 우리 집안 상황이 좋아지면 바로 데리고 가겠다고. 처음엔 우물쭈물 하더니 그러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울면서 고맙다고 했어. 같이 나온 건데 왜 고마워요? 네 친아빠 마음이 이미 떠났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내 자식을 위해선 뭔들 못하겠니? 그래도 네 아빠니까 다른 사람보단 나을 거라고 믿고 맡겼는데 석 달쯤 지났나?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매달 양육비도 보냈는데 좀 이상했어. 살던 집에 찾아갔는데 그 집에서도 이미 나갔다고 하고 근데 동네 사람 말이 젊은 여자랑 같이 갔다고 하더라고. 그때부터 불안해서 백방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지. 설마 새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응. 솔직히 그 사람한테 새 여자가 있는 건 별 수 없는 일이잖아. 좀 충격이긴 했어도 이미 헤어진 사이에 뭐라 할 것도 아니고. 문제는 너였지. 너를 맡아주겠다고 해놓고 잠적했으니까. 겨우 찾아서 갔더니 널 이미 고아원에 버렸다고 하더라고. 정말 기가 차서. 네? 지금도 그날 생각을 하면 가슴이 철렁해.
어느 고아원이냐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는데 겨우 말하더라. 고아원에 확인했더니 네가 거기 있다고 했어. 당장이라도 달려가 널 데리고 오고 싶은데 나는 여전히 상황이 말이 아니었어. 내가 아버지 회사를 살려보려고 했지만 능력 미달이었거든. 이제 집도 경매로 넘어갈 판이고 내 몸 하나 누일 것도 없는 상황에서 널 어떻게 데려오나 싶더라고. 그런데 신기하게 그날 너희 할머니한테 연락이 온 거야. 우리 할머니요? 제가 할머니를 보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연락을 받으셔서는 회사 상황이 어떠냐, 너는 좀 어떠냐 물으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할머니가 왜 그러냐고 일단 만나자고 하셔서 댁으로 가자마자 무릎 꿇고 빌었어. 저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난처해 하시더라고. 그때 우리 회사 상황이 본인이 도우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 내가 회사를 도와달라고 한 줄 아셨던 거야. 그랬지. 나도 뒤늦게 너희 집 상황을 알고 깜짝 놀랐으니까. 이미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있어서 내가 손 쓴다고 해결될 수준도 아니었고 그런 와중에 네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니 당연히 회사 일인 줄만 알았지. 그러셨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애 좀 입양해달라고 했더니 많이 놀라셨잖아요. 놀라다마다 네가 애를 낳았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니까. 네 엄마도 참 독하지. 나한테 끝까지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난 전혀 모르고 있었어. 그럼 할머니가 받아준 거야? 그럼 어떡해. 네 엄마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리고 내 아들 내외도 이상하게 애가 안 생겼었어. 애들하고도 상의했지. 그 집 상황이 이렇다는데 우리가 그 애를 입양하는 건 어떻겠느냐 하니까 너희 엄마 아빠도 잠깐 고민하더니 그러자고 하더라. 잘 키우다가 혹시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 보내주자고.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어. 친엄마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너희 할머니 덕분에 널 그대에게 맡기고 나니 마음이 한결 낫더라고. 나도 처음엔 하루라도 빨리 널 데리고 오는 게 목표였는데 결국 회사는 도산했고 나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어. 마침 외국에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외국에 나가야만 어떻게든 다시 집안을 일으키겠더라고. 그래서 너희 할머니께 부탁드렸지. 아무래도 난 내 딸과 같이 살 수 있는 운명이 아닌 것 같다고. 그냥 그댁 자식으로 잘 키워달라. 그러면 내가 언젠가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다 그랬지. 할머니도 그러자고 하셨고. 그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난 너를 더 내 친손녀처럼 키웠어. 네 엄마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 언젠가는 너를 볼 텐데 그때 마음이 아프지 않게 잘 키우고 싶었어. 네 엄마가 널 키우고 싶지 않아서 보냈던 것도 아니고 자꾸만 일이 꼬여서 그렇게 됐던 거니까. 친엄마는 겨우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미안해. 널 데리고 어떻게든 산다면 살았겠지만 외국에 가서도 새빵살이해야 하는 상황이라 갓난 너를 데리고 갈 자신이 없었어. 그러느니 잘 사는 너희 할머니 댁에서 잘 크기를 바랐던 거야. 나랑 같이 하면 고생길인데 그 고생길이 끝난다는 보장도 없었거든. 그럼 엄마 혼자 고생을 많이 했겠네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엄마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어? 엄마 혼자 고생이 많았겠다고요. 나는 할머니 덕분에
또 돌아가신 엄마 아빠 덕분에 편하게 잘 컸어요. 사랑도 많이 받았고. 친엄마가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랬을 줄 알았어. 너희 할머니가 나 어릴 때도 나한테 정말 잘해주셨거든. 따뜻한 분이셨어.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친엄마를 안아드렸어요. 아까 화내서 죄송해요. 그러자 친엄마가 저를 더 꽉 안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착하게 잘 컸구나. 나는 네가 날 더 원망해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이해심이 넓어. 엄마의 선택 덕분에 난 진짜 잘 컸으니까요. 물론 새엄마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좀 그랬지만. 친엄마도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듯 눈물을 닦으셨어요. 맞다, 그 여자. 그 여자 때문에 이 상황이 생긴 거잖아. 안 그래도 할머니랑 그 얘기하던 중이었어.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저는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 아빠가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안 남겼어? 나는 장례 끝나자마자 여기로 끌려와서 아무것도 하긴 못했어. 김 집사까지 아주 한통속이 돼서는 나를 배제하더라고. 그럼 내가 확인해야겠네. 내가 아빠 자식이니까. 안 그래도 그 일로 너한테 연락해야 한다고 얘기하던 중이었는데 너 정말 할머니에 대한 효심이 가득하구나. 네가 알아서 와주니 참 고맙다. 할머니는 널 끝까지 안 끌어들이고 싶어 하셨어. 할머니, 그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냥 포기할까도 했어. 네 친엄마가 와서 날 돕겠다고 하니까. 손해보더라도 그냥 그거랑은 인연 끊고 살까도 했지. 내가 사실상 고려장 당하듯 버려졌다는 걸 알면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걸 알리느니 그냥 다 포기할까 했지. 난 반대야. 아빠가 그 여자가 모든 걸 갖게 그냥 뒀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 그랬을까? 응. 아빠도 그 여자 거짓말 때문에 마지못해서 들인 거라며. 안 그래도 그 얘기도 들었는데 그게 다 사실이라니. 정말 끔찍하더라. 그러니까 일단 시도는 해봐야겠어요. 엄마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당연히 도와야지. 내가 은혜 갚기로 약속했잖아. 나 외국에서 성공했어. 이제 한국으로 진출할 거라 한국에서 계속 살 거고. 이날 이때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무조건 도와야지. 사설 요양병원에 갇힌 할머니를 구출하러 올 때만 해도 모든 게 막막했는데 다행히 그곳에 이미 와 있던 친엄마 덕분에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는 일단 할머니를 모시고 친엄마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처음엔 병원에서 허락해주지 않았는데 제가 소녀라는 사실을 입증하니 어쩔 수 없이 해주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보호자로 돼 있는 새엄마한테 연락이 갈 거라고 했지만 무서울 것 없었어요. 그러세요. 얼마든지. 그런 뒤 할머니를 모시고 요양병원 주차장으로 가려던 때였죠. 아니, 이게 누구야? 새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놀라서 돌아보니 새엄마가 자기 차에서 내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도둑마냥 살금살금 어딜 가시려고 이럴까? 친엄마는 차에 시동을 걸고 있었거든요. 새엄마가 할머니랑 저를 향해 건들건들 걸어오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어디 가세요? 보호자 허락도 없이? 내 손녀 따라간다. 왜? 이 병원이 미쳤나? 어머니 보호자는 난데 누구 마음대로 풀어준 거야? 새엄마, 지금 본인 입으로 우리 할머니를 이 병원에 가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말고 할 게 뭐 있니? 당연히 고려정인데 예전에는 다 그랬어. 부모가 쓸모없어지면 갖다 버리고 그랬지? 뭐라고요? 그때였어요.
시동을 걸던 엄마가 차에서 다시 내렸어요. 우리 친엄마를 본 새엄마가 당황하더라고요. 아니, 저 여자는 누구야? 우리 엄마예요. 그러자 계모가 어이없다는 듯 실수를 터뜨리더라고요. 설마 너희 엄마한테 다른 여자가 있었니? 어쩐지. 그래서 나한테 끝까지 정을 안 준 거였어. 그런 거지? 야, 너 누구야? 그러면서 우리 친엄마한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손은 우리 친엄마의 소나기에 덥석 잡히고 말았죠. 생각하는 꾸락서니하고는. 본인이 그렇게 이 집에 들어왔다고 나도 똑같은 사람 취급하네. 야, 이거 놔. 이거 안 놔? 너구나.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이댁 며느리로 들어온 사기꾼.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사기꾼? 사기꾼이 아니면 뭐겠어? 그렇게 남의 집 안방을 차지했으면 감사하고 얌전히 살던가. 그 남편 세상 떠나자마자 그 집 진짜 안주인인 시어머니까지 갖다 버려? 네가 사람이니? 야, 이거 놔. 놓으라고! 친엄마는 새엄마의 머리채를 잡은 채 이리저리 휘두르더니 귀찮다는 듯 저 멀리 집어던졌어요. 내가 이런 데서 힘 빼서 뭐해? 일단 가자. 친엄마는 저랑 할머니를 차에 태웠어요. 그러나 새엄마도 득달같이 달려들었죠. 어딜 간다고 이래? 당장 안 내려? 이 여자 대체 뭐야? 내 친엄마라고요. 순간 새엄마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네 친엄마가 있다고? 왜요? 내가 이 집 친자식 아니라면서요. 그건 그렇지만 친엄마가 살아있다고? 왜요? 내가 오갈 데 없는 걸로 볼모 잡을 생각이었는데 엄마가 있다니까 당황스러워요? 새엄마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곧 갈 테니까. 뭐? 어디로 오는데? 어디긴요? 내가 크고 자란 내 집이죠. 우리 할머니 집, 우리 엄마 아빠 집. 웃기고 있네. 이제 거긴 내 집이거든? 정말 그런지는 두고 보자고요. 그만 우리 친엄마 차에서 손 떼세요, 아줌마. 새엄마는 아줌마 소리에 발끈했어요.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줌마? 맞잖아요. 법적으로 내 엄마도 아니고 우리 아빠도 돌아가셨으니 이제 아줌마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렇게 친엄마 차를 타고 요양병원 주차장을 나가는데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더라고요. 친엄마의 집은 그야말로 저택이었어요. 우리 집보다 더 크더라고요. 혹시 몰라 큰 집으로 얻었는데 그러길 잘했네. 엄마 혼자 살아요? 결혼은요? 자식 맡기고 온 여자가 결혼을 어떻게 해? 일만 열심히 했지? 왜 그러셨어요? 타지에서 외로우셨을 텐데. 외롭고 말고 느낄 여유도 없었어. 성공해서 돌아갈 생각밖에 안 했으니까. 그런 줄도 모르고 저만 할머니랑 행복하게 살고 있었네요. 할머니가 행복하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해주실 줄 알았어. 엄마는 할머니와 제 방을 안내해 주셨고 여벌의 옷도 주셨어요. 씻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성대한 저녁 식사가 준비돼 있더라고요. 너는 학교에 안 돌아가 봐도 되는 거야? 내일은 가야 돼요. 그래, 넌 가서 공부해. 이제부터 너희 집 일은 엄마가 변호사 고용해서 처리할게. 그래도 제가 있어야 수월하지 않을까요? 네 동의가 필요한 부분만 동의해줘. 나머지는 엄마가 할 테니까. 이건 널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누구보다 할머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를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니까. 구원은 무슨. 나도 너희 엄마한테 도움 많이 받았어. 우리 집도 위기가 한 번 있었거든. 남편이 사고를 쳤는데
그게 알려지면 회사에도 타격이 있을 예정이었어. 그때 너희 엄마랑 아빠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줬지. 그때 안 도와줬으면 우리 집은 애초에 망했을 거야. 그때 이후로 다행히 남편이 정신을 차려서 지금껏 이렇게 살았지. 그런데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다 말고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렇게 일군 내 집, 내 회사인데 그 요망한 것한테 다 뺏겼으니. 할머니, 아빠가 뭔가를 했을 거야. 난 아빠 믿어. 과연 그럴까?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당당하다고? 원래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잖아. 그건 나도 동의. 분명 뭔가가 있을 거예요. 다음날 저는 일단 학교로 돌아갔어요. 중간중간 친엄마가 필요하다고 한 동의서에 서명해서 보내고 하느라 정신은 좀 없었지만 그래도 친엄마가 나서주시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또 할머니랑 실시간으로 다시 연락되면서 마음의 안정도 찾았어요. 할머니, 밥은? 먹었어? 너는? 난 이제 먹으려고. 아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야 밥을 먹어. 실습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됐어. 아내 걱정은 할 거 없어. 네 엄마가 왕진 의사까지 불러서 혹시 내 건강에 문제 없나 다 확인하고 조만간 병원도 데리고 가겠대. 그럼 우리 병원으로 와. 그럴까도 하고 있어. 그래도 넌 신경 쓰지 마. 네 엄마 엄청 잘 나가더라. 똑똑하고 유능하고. 딱 너 같아. 아니가 누구 딸이겠니? 나는 할머니 손녀지. 아유, 그래. 내 손녀기도 하고 네 엄마 딸이기도 하고. 하늘에서 먼저 간 네 엄마 아빠도 뿌듯하게 보고 있을 거야. 아,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도 너를 정말 사랑했는데. 그건 내가 알지. 근데 아빠는 엄마 돌아가신 후로는 전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워낙 네 엄마를 사랑했으니까. 정신이 좀 돌아올 즈음에는 네 새엄마랑 사고 치는 바람에 또 정신이 나갔을 거고. 아니, 아빠도 남자이긴 한 거지. 요게 약해졌던 거야. 외로웠던 마음도 이해하고 엄마 떠난 지 몇 년 지났으니까 재혼할 수도 있지. 근데 하필 그런 여자였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야. 그러니까 말이다. 어쩌다 그런 여자를 만나서는. 아무튼 네 친엄마가 변호사 만나서 지금 처리 중이라니까. 너 공부하고 있어. 뭐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줄게. 그리고 그 주 주말 저랑 친엄마 그리고 할머니는 우리 집으로 돌진했어요. 우리 셋이 동시에 들이닥치자 새엄마는 당황한 눈치였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김집사? 이건 뭐라고 하지? 막 남의 집에 들어오는 거. 주거 침입이요, 사모님. 그래, 싹 다 신고해버려. 주거, 뭐 그걸로. 사모님, 근데 아직 이 집은... 쉿, 조용히 안 해? 새엄마와 집사의 대화만 들어도 흘러가는 분위기를 알겠더라고요. 왜요? 아직 집이 새엄마 명의가 아닌가 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긴 처리됐을 리가 없죠. 나한테도 아무 연락이 안 오던데. 아빠 유산 처리를 해야 하는 거면 나한테 연락이 안 올 리가 없잖아요? 내 몫이 있을 텐데. 친딸도 아닌 주제에 버젓이 친엄마까지 끼고 지금 뭐 하자는 거니? 솔직하게 말하세요. 아빠가 남긴 유언장이 따로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설마 그걸 안 알아보고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순간 새엄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옆에 있던 김집사도 당황한 눈치였어요. 사모님, 설마 회장님이 남기신 다른 유언장이 있어요? 지금까지 절 속이신 거예요? 김집사, 조용히 좀 해. 낄 때 안 낄 때 구분이 안 돼? 아니죠.
저한테는 회장님이 사모님께 모든 재산을 남긴다고 했다고 하셨잖아요. 나 정신 사나우니까 가만히 좀 있으라고. 이러면 안 되죠. 제가 왜 사모님 편에 섰는데요? 진짜 자꾸 회방할래? 조용히 좀 하라고. 친엄마가 현관 쪽을 보며 말했어요. 최 변호사님, 들어오세요. 그러자 바로 우리와 같이 왔던 변호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저는 물론 아마도 새엄마도 알고 있을 우리 집 담당 변호사셨죠. 변호사님은 우리에게 인사를 한 뒤 모두를 자리에 앉게 했어요. 일단 다들 앉으시죠. 아니, 최변. 누구 마음대로 내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모님께 지난번부터 계속 연락드리고 있었습니다만 계속 제 연락을 거절하셨죠? 제가 회장님 유언장 공개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봐요. 내가 안 듣겠다는데 누구 마음대로 내 남편 유언장을 함부로 공개한다는 거예요? 이 유언장은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직접 작성하신 것으로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저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왕 사모님과 따님께서 연락을 주신 이상 가족들 앞에서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회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요? 사모님의 의사와 별개로 가족들에게 이 유언장을 반드시 공개하라고요. 새엄마는 어이없어 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유언장은 공개됐죠. 회장님께서는 모든 재산을 왕 사모님과 따님께 남기셨습니다. 단 몇 년간 법적 배우자였던 사모님께는 거주하실 수 있는 고급 아파트와 현금 재산을 조금 남기셨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파트랑 현금 재산 조금? 예, 법적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말도 안 돼. 이 집만 해도 얼만데요? 정 인정하기 힘드시면 법적으로 소송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인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보다는 덜 받으실 거예요. 두 분 사이에 자녀도 없으시고 혼인기간도 그렇고요. 기가 차서 진짜. 내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아요? 뭐 알아서 하실 분이지만 제 생각에는 회장님께서 그럼에도 신경 많이 써주신 것 같은데 한번 다른 변호사랑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죠. 새엄마는 부들부들 떨었지만 그렇다고 달라질 건 없어 보였어요. 새엄마는 기분이 나쁘다는 듯 짐을 싸서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는데 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집 찾을 때까지만 쓰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모로 의외의 상황이었죠. 자기가 알아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상황을 보던 김 집사가 할머니와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왕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모님이 안 그러면 저 자른다고. 제가 회장님께 받은 집도 뺏겠다고 하셔서요. 우리 딸이 이제 시집 가거든요. 그때까지는 버텨야 할 것 같아서. 그러나 할머니는 김 집사의 변명을 끝까지 듣지도 않으셨어요. 김 집사, 그간 오랜 시간 우리 집 살림 돌본 거 잘 알지. 그러니 다른 책임은 안 물을게. 퇴직금 정산해서 내일 넣어줄 테니까. 지금 바로 짐 챙겨서 나가. 사모님. 왜? 내가 김 집사 붙잡고 날 고려장하는 데 앞장선 걸 따져야겠나? 그래서 우리 집에서 그간 얻어간 집이며 차며 애들 등록금까지 도로 토해내라고 해야 죄책감이 덜어지겠어?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퇴직금이 꽤 될 거야. 그 돈으로 딸내미 시집 보내면 되겠네.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한 집에서 보기엔 내가 김 집사한테 신뢰가 너무 없지 않겠어? 김 집사도 나 볼 면목이 없을 거고. 제가 더 잘하면 안 될까요? 그래, 뭐 예전 같으면 내가 김 집사 딸내미 시집 간다는데
퇴직금 못지않은 돈을 해줬겠지. 하지만 어쩌겠나. 본인 선택이 그랬으니 책임에 대한 대가는 치르는 게 어른이지. 결국 김 집사는 울면서 우리 집을 나갔어요. 나가면서도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일단 눈에 가시 갔던 사람들을 내보내자 집이 좀 쾌적해진 것 같더라고요. 아,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네. 혹시 네 새엄마가 너한테 더 나쁘게 굴었던 건 아니고? 그래도 저는 새엄마가 저한테 손을 댔던 건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늘 든든하게 내 뒤에 있었는데 감히 뭘 어쨌겠어? 걱정스럽게 보던 친엄마도 그제야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얼마 안가 최 변호사님께 연락을 받았어요. 새엄마가 여기저기 상담을 받아본 건지 아빠가 준 재산을 받겠다고 했다고요. 그렇게 새엄마와의 인연은 끝났어요. 그런데도 할머니는 종종 아빠가 그 여자에게 비싼 고급 아파트와 현금 재산까지 준 걸 아까워서요. 소송으로 갔어도 그보다는 못 받았을 텐데 말이야. 아빠답지 뭐. 그래도 자기랑 살았던 여잔데 그 정도는 해줘야 마음이 편했겠지. 그래도 아빠가 모든 재산을 우리한테 남긴다고 유언장을 남겼잖아. 난 되게 신기했어. 뭐가? 나한테도 남겼다는 게 솔직히 할머니한테만 남겼어도 되는 거잖아. 네 아빠는 널 진짜 딸이라고 생각했어. 너희 엄마가 일찍 가지만 않았어도 더 끔찍하게 여겼을 거야. 그랬나 봐. 유언장을 보니까 느껴져. 그나저나 네 엄마는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니? 이제 거의 마무리됐대. 한국으로 돌아올 일만 남았대. 이제야 나도 마음을 좀 놓겠다. 무슨 마음을 놔? 내가 언제 가도 이제 네 엄마가 있잖아. 너 그러지 말고 네 친엄마 호적으로 들어가는 건 어때? 엥? 갑자기? 아, 이제 나도 가고 나면 너 혼자잖아. 그러느니 네 엄마 호적으로 들어가서 이제라도 못다한 모녀지간 정도 쌓고 그러면 좋지. 네 엄마도 너 하나 생각하면서 평생 혼자 살았다잖아. 그건 나중에 생각해볼게. 나중에 하면 복잡하지. 너 결혼하기 전에 하는 게 낫지. 나 당장 결혼해? 사람도 없는데? 나 가기 전에 결혼은 해야 할 거 아니야. 하여튼 우리 친엄마 나타난 후로 간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해. 나 결혼해서 증손주 볼 때까지 사셔야지. 아우 알았어. 그럴 테니까. 네 엄마 호적으로 입적하는 건 잘 생각해봐. 네 엄마도 딱 하잖아. 그 문제를 놓고 엄마랑 이미 얘기를 나눈 상태였어요. 얘기를 먼저 꺼낸 것도 저였죠. 엄마, 혹시 내가 엄마 호적으로 입적했으면 좋겠어? 에이, 이제 와서 그럴 수가 있나. 누가 뭐래도 넌 그 집 딸이지. 엄마, 할머니 살아계실 동안은 할머니 소녀로 살고 싶어. 근데 그 다음엔 엄마한테 올게. 할머니한테도 미리 말할 거고.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정말 그럴 수 있어? 그럼 아마 할머니도 대찬성일걸? 할머니는 키워준 엄마 아빠가 다 먼저 가서 나 혼자 남는 걸 가장 마음 아파하거든. 그래도 할머니 살아계실 때까지는 할머니 소녀로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어. 엄마는 상관없어. 누가 뭐래도 넌 내 딸이잖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행여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도 솔직하게 말해줘. 엄마는 섭섭해할 자격 없어. 그러지 마, 엄마. 엄마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그냥 느껴져. 엄마가 내 엄마 같아. 근데 나도 할머니랑 키워준 엄마 아빠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 그렇게 저는 여전히 할머니의 소녀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엄마랑은 혈연관계라 그런지 오래 본 것도 아닌데 그냥 내 엄마 같더라고요.
두 분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두 분의 자랑스러운 손녀이자 사랑스러운 딸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요.